안녕하세요, 라이드픽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이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시나요? 보통 따지는 것들이 일단은 가격대, 그리고 디자인, 성능, AS 여러 가지들을 따지게 되는데,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문할 때도 고려를 했었지만 저는 브랜드 이미지를 좀 많이 따졌어요.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카멜레이스에 가서 처음 접했던 바이크가 바로 베넬리사의 바이크였습니다. 베넬리 바이크를 타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거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은 바이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입문 바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주관과 되게 딱 닿는 부분이죠. 그래서 베넬리라는 브랜드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상당히 오래된 브랜드더라고요. 벌써 110년이나 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판매량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저는 중국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요. 이탈리아 하면은 두카티, 피아지오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있지만, 저는 베넬리가 이탈리아 브랜드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생산을 지금 중국에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요즘 제3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바이크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자국 생산을 하다 보면은 이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베넬리 바이크는 레온치노, 그 다음에 TRK, 그리고 502C, 그리고 가장 좀 인지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임페리알레 400, 이 정도가 대표적인 베넬리 바이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번에 베넬리에서 125cc 바이크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름도 생소하실 텐데 RFK라는 바이크고요. 약간 외관만 놓고 보면은 CB125하고 상당히 흡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네오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오늘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고 이 바이크가 어떤 바이크인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바이크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가서 한번 직접 타보고 여러분들께 그 느낌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이고, 만듦새가 꽤 다부진 느낌이 있습니다. 전 특히 바이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날렵하게 빠져있고, 또 위에는 상당히 두껍죠. 124.9cc의 125cc 바이크고요. 따라서 이종 소형 면허 없이도 이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 아낌없이 다 알려주고 있고요. 특히 기어 인디케이터까지 있다는 게 상당히 좋죠. 그리고 비상등도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상등이 없는 바이크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이크들은 장착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은근히 짜증이 나죠. 연료 탱크는 10L. 도심에서 출퇴근 주행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방향지시 등이나 등화류 같은 거는 다 잘 돼 있어요.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어, 125cc 단기통의 그 엔진 소리네요.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이건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에 좀 공을 많이 들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라이트가 이게 502C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야간에 특히 더 예쁜 느낌이 들 것 같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말벌까지는 아니고 성격 나쁜 꿀벌? 라이딩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탔을 때 이 정도 느낌이고, 제가 팔을 뻗었을 때도 엄청 편해요. 그냥 허리 90도로 세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스로틀 다 조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엉덩이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짧은 편이에요. 텐덤? 땅을 짚었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무릎이 한 이 정도 구부러지고, 또 라이딩 포지션이 워낙 편한 편이라서
장시간 주행을 했을 때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뒤로 누운 상태에서도 팔을 뻗으면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 한번 도로 주행을 나가 볼게요. 한번 직접 라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다 했더니 사이드 미러가 없어. 이 시승차이라서 그런 건지. 이 125cc의 단기통 너무 오랜만이야. 상당히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인데? 저는 맨날 카울이 있는 바이크만 탔어서 이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진다. 지금 라이딩 포지션 자체가 거의 일자로 허리가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외발 자전거 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도로로 합류해서 주행을 해볼게요. 근데 사이드 미러가 없다 보니까 좀 조심해서 전부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달려야 될 것 같네요. 역시 이 단기통 특유의 진동. 역시 2단에서는 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간만에 125cc 바이크를 타고 있고 아직 출시도 안 된 완전 신제품으로 이렇게 달리니까 기분이 좀 남다르긴 합니다. 배기음은 적절하고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쿠션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스로틀을 감았을 때 이 시트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이런 고동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 뭐 좀 스로틀을 강하게 당긴다고 해도 그 느낌이 잘 받쳐주는 것 같아서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두께감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시트도 이 정도면 거의 i3보다도 더 얇은 것 같은데 i3가 정말 얇거든요. 근데 i3보다도 이 시트 폭이 더 얇아서 뭐 제자리에 서거나 뭐 이렇게 앉았을 때 전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경차 중에 이렇게 아이들링 해보면 엉덩이에서 살살 진동이 올라오는데 진동이 정말 없네요. 거의 제 첫 번째 네이키드가 로드인 125였는데 그게 별명이 진동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바이크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진동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느낌이라면 바이크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접하기 괜찮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시트가 워낙에 좁고 바로 텐덤 시트가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리면서 엉덩이 뒤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 안정적이네요. 달리는 느낌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카울이 없기 때문에 앞에 탁 시원하게 트이는 것도 그렇고 한 평속 주행 40에서 6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아주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끌바 성능 한번 볼게요. 이게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바이크를 끌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끌바 한번 느낌을 보겠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를 넘어뜨리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끌바가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까지 이런 리뷰는 없었다. 시승하면서 끌바 성능까지 테스트해보는 건 아마 매우 드물지 않을까. 신호 바뀌었다. 자, 이제 끌바 갑니다. 뭐 가뿐하죠. 125cc야. 그냥 슥슥 끌고 가면 됩니다. 뭐 한 손으로 이렇게 무게 지탱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주유 불 들어왔어. 야, 시승인데 주유 불 들어오면 어떡해. 야, 이거는 뭐 스로틀 엄청 조지면서 타겠는데.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이게 제가 키가 184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게 까딱까딱이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쉬프트 다운은 괜찮은데 쉬프트 업을 할 때 계속 이게 발이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제 신체 사이즈와는 좀 맞지 않는 바이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껴지는 이런 이질감이 제일 큰 거는 뭐 배기량도 배기량이겠지만 포지션에서 오는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12R 500R이 포어사이트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짝 앞으로 구부리는 약간의 전진 무이탑 자세의 바이크인데 이게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이 포지션이 거의 세우고 타는 거다 보니까 약간 급브레이크를 잡거나 빠르게 서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낭심에 좀 데미지가 오네요. 이 시트가 상당히 폭이 좁거든요. 진짜 좁아요. 거의 저한테 한 뼘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한 뼘하고 손가락 하나 정도인데 뒤에 이 텐덤 시트가 좀 받쳐주긴 하지만 여기가 낭심이가 자 요철 충격 아이고 요철 충격 거의 안 느껴졌어요. 뭐 주행을 하면서 전혀 불편하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런 느낌도 하나도 없고 바이크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정말 편하게 시작해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느낌들이 가장 커요.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와 만땅 됐어. 안녕하십시오. 역시 안녕하세요. 이 맛에 저 배기량이죠. 이 맛. 주유 수입니다. 이 바이크는 정말 딱 봤을 때 신장이 150에서 한 170 중반대 분들이 편하게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180이 넘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이크를 처음 타보는 바이크, 특히 저배기량을 탈 때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냐면 이 바이크를 내 아내가 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내 아내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가 제일 커요. 제가 아내에게 가장 추천해줬던 바이크는 사실 혼다의 벤리였어요. 벤리 같은 경우에 정말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스포티함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주말에 양평이라든지 또 저희 집에선 포천, 파주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딩을 나가면은 배기량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크 스타일이 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저는 이 RFK를 제 아내에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베넬리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에 대해서 고급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간 미들에서 쿼터 엔트리 이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뭔가 프리미엄 전략보다는 대중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요. 베넬리의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바이크라는 게 입문을 하는 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짜 리터급, 오버리터급 타시는 분들이야 너무너무 바이크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이미 그분들만의 영역이 구축되어 있지만 정말 바이크가 너무 타고 싶고 바이크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저는 더 주요 관심사예요. 베넬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되게 뚜렷하게 담겨있는 바이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유별나지 않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저한테는 느껴졌고요. 제 채널은 특히 입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라이더들이 되게 많이 봐주시는 채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입문하기에 좋은 바이크를 소개하고 싶었고, 저는 이 베넬리의 125cc 바이크 RFK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곧 출시되는 바이크다 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 많은 유튜버들이 이 바이크를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갑니다.